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코인 분석 하나 할 건데요. 어떤 코인이냐면 헤데라 해시그래프라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을 사셔라 라는 것이 아니라요. 예전에 제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조사를 해놨던 건데 그냥 두긴 너무 아까워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걸 이제 갑자기 조사하게 됐냐면 일전에 7월 31일에 코인베이스 블로그에서요. 우리는 이러한 코인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코인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었어요. 여기 익숙하신 코인들 몇 개 보이실 겁니다. 발란스도 보이고요, 커브도 보이고요, 앰플포스도 보이고요, 뭐 이거 우마도 보이고요. 이게 TBTC인가요? WBTC인가요? 아무튼 이것도 보이고요. 뭐 여러 가지가 또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서 헤드라이시 그래프가 좀 유독 저는 좀 독특했던 게 있어가지고 관심이 가서 이게 블록체인이 아니라는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블록체인이 아닌데 블록체인 이 코인에 리스팅이 된다? 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무슨 의도일까?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10월 17일에 나온 거예요. 얼마 전에 나왔던 건데 커스터디 코인 베이스가 앞으로 커스터디 하는 거에 있어서 검토하는 코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내놨는 건데요. 여기는 헤데라가 없네요. 2019년 9월 6일 해시그래프는 왜 넥스트 블록체인이 됐나? 외할머니도 쓸 수 있는 기술대야. 우리 할머니보다도 빨리 뛰겠다. 약간 그 느낌인데요. 아마 그 유행어가 이때부터 쓰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 이슈됐던 유행어가 있는데 너무 많이 이슈가 됐죠. 자, 왼쪽에 보이시는 게 블록체인의 형태고요.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게 해시그래프 의 형태입니다. 이게 가시 프로토콜의 형태인데, 자, 다릅니다. 헤드레시그래프는 엄밀하게 따져서는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산원전 기술은 맞는데 블록체인을 할 수 없어요. 자,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가 너무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뭐 이런 대충 형태로 봐서 알겠지만 이게 정말 특이하죠. 그러니까 전달하다가 또 끊기는 경우도 있고 막 아무튼 무조건 빨리 가게끔 하는 게 가장 우선 목표로 해서 설계된 거기 때문에 음, 빠르긴 빠릅니다. 이게 왜 유명해졌냐? 이것 때문에 유명해졌죠. 구글 이것 때문에 가격이 폭등해서 엄청 유명해졌었고 그 밖에 IBM, 한국의 LG, 도이치텔레콤, 보잉 이건 비행기 만든대요. 뭐 노무라도 보이고요. 뭐 몇 개가 또 타타 커뮤니케이션, 뭐 타타 자동차, 타타 그룹의 타타 커뮤니케이션이 참여를 하네요. 뭐 몇 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위원회 자격이에요. 투자사가 아니에요. 위원회 자격이고 위원회는 여기 헤데라이 시그리프의 규칙상 3년을 할 수 있고요. 추가로 3년을 연장해서 토탈 6년 할 수 있고요. 근데 6년 뒤에는 무조건 떠나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6년까지 가려면 아직은 멀었으니까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 규칙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게 투자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헤드레시 그래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발표되냐? 2월 12일에 올해 2020년 2월 12일에 구글이 카운슬 멤버사로 합류됐다는 이 소식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죠. 내려가다가 이제 끝났다 하다가 수직으로 그냥 엄청나게 올라갔던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 대한 노드 참여 뭐 이런 것들 뭐 BP 합류가 헤드라이시 그래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오스 블록 프로듀서에도 합류를 했었고 근데 이제 구글 클라우드 측에서는 선을 그었어요. 가상자산 채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오스를 보상받을 생각이 없다는 뜻이겠죠? 근데 바로 또 앞전에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세타 블록체인, 비디오 전송 네트워크 개발하는 데거든요. 거기 메인의 노드로 참여한다고 또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구글 클라우드, 구글 아무튼 같이 지금 하는 데가 헤데라, 세타, 이오스, 이제 자꾸 이제 나오다 보니까 구글 클라우드, 그러니까 노드 참여, 메인넷 참여,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기사가 나와도 처음에 저 헤데라만큼 이 다른 코인들이 이제 반응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장도 그렇게 썩 지금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헤데라 자체에서도 보시면은, 얼마 전에 9월 22일에 오스트레일리아 농업 공급망 출시라고 해가지고, 이 헤데라 시그래프에서 이제 운영한다고 발표가 났었는데, 사실 이 정도 기사여도 가격이 좀 움직여줘야 될 텐데,
워낙 구글에 올라갔던 폭이 너무 컸던 만큼 어느 정도의 좀 이 조정이 필요한지 반응이 그렇게 썩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에 이거는 뭐 그냥 어떤 소식이었냐면 소스 코드 오픈 리뷰 출시라고, 그냥 오픈 리뷰 출시한 뭐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리뷰 뭐 남기라고 약간 그런 거라서 큰 반응은 안 왔던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여러분 정말 불량일 때는, 비이성적인 시장이었을 때는 그냥 공시 하나만 나와도 읽지도 않고 무조건 펌핑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참, 완전히 차이가 나네요. 자, 헤드라이시 그래프의 홈페이지인데요. 요즘 이런 포맷이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신생 프로젝트들이 많이 쓰고 있는 포맷이고요. 특히 오른쪽에 이런 비교표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는 1세대, 2세대도 아니고 3세대 이제 체인이고 3세대 프로젝트이고 기존의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두는 것들이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양을 처리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싸게 저렴하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시간을 단축해서 처리하느냐,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처리량 뭐 많겠죠. 여기 보시면 뭐 비트코인하고 비교가 안 되고, 근데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포맷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뭐 자기네들 프로젝트 이렇게 끼우는 형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만 이상의 TPS, 0에 가까운 수수료, 그리고 적은 컨퍼메이션 시간이 이렇게 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헤데라는 적의 특징이 아니라 가시 프로토콜에 대한 그런 유니크함이 특징인 것 같아요. 헤데라시 그래프의 코인마켓캡 여러분 보고 계신데요. 전체 토탈 서플라이는 500억 개고요. 현재 시중에 돌고 있는 거는 그의 한 10분의 1 정도 약간 넘는 56억 개의 헤데라시 그래프 코인이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습니다. 헤데라시 그래프는 그때 이제 메인 네트워크 개방을 했고, 리브라 클레이튼 헤데라 탑 플레이어로 노드 집단 꾸린다. 자, 왜 리브라 클레이튼 헤데라 해가지고 나란히 이렇게 나왔냐면요. 이러한 지금 헤데라 시그래프의 노드 구조가요. 가운데에 헤데라 시그래프 있고 노드 구성 집단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검증된 곳, 기업들하고 같이 하잖아요. 이런 형태가 사실은 리브라, 리브라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리브라 이런 연합회, 그리고 클레이튼 연합회도 보시면 되게 비슷합니다. 요즘 이런 게 좀 트렌드가 됐죠. 리브라가 좀 시작을 했는데 과연 누가 먼저 시작했냐? 헤데라 해시그래프 측에서 리브라 그 프로젝트 시작한다고 했었을 때 월스트리트 전면 광고를 해가지고 대문자만 해서 페이스북 축하해 이러면서 했는데, 이거 사실 자세하게 읽어보면 페이스북을 까는 겁니다. 왜 까냐? 이거 리브라 페이스북이죠. 리브라를 디스한 헤데라 해시그래프, 모방은 가장 성실한 아부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모방은 가장 성실한 아부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냐면 어, 예전에 그 헤드래시 그래프와 리브라 측과의 그 미팅이 있었었대요. 서로 미팅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뭐 알려줬겠죠. 근데 너무나 이러한 구성 집단, 이런 이 당시엔 클레이튼 아예 거론도 안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워낙 이게 두 개가 포맷이 비슷하다 보니까 얘가 헤데라를 따라했다, 헤데라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델링, 우리가 앞으로 대기업이 진출할 거라고 그때 뭐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노드 구성하면 아무래도 좀 신뢰가 가고 좀 더 빠른 처리 속도가 되겠죠. 바뀌는 트렌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셨고요. 많은 자금 조달 받았습니다. 1억 달러 자금 조달을 받았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인상 깊었던 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헤드란 미국의 본사를 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좀 이렇게 좀 많이 오바해서 마케팅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코인들, 특히 이제 트론 같은 경우는 장사 엄청 잘하잖아요. 마케팅 하나 끝내주는데 그런 식으로조차도 못해요. 크라우드 세일은 증권거래위원회 규정 506C조에 따라 사무 형태로 진행된다. 텔레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에 별도의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있는 거고, 반드시 헤드라이스 래프 그냥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투자사들 보이십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인데요. 이 회사가 여기 들어오시면 포트폴리오에도 역시 헤드라이시 그래프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딱 나와 있습니다. 2018년 DCG 파운데이션 서밋에 여러분 보고 계신데, 지난 서밋
대비해서 새롭게 추가된 포트폴리오에 보시면 여기 헤드래시 그래프가 잡혀 있네요. 헤드래시 그래프가 스캠인가 이런 또 말들이 있어가지고 많은지 찾아봤는데 많은 또 퍼드가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그건 스스로 이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뭐 나쁜 말도 있는지 좋은 말도 있는지 다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봤다는 거 이 정도 좀 알려드리는 거고 또 다른 투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헤드래시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포트폴리오에 보면 헤드래시 그래프 보시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알고랜드도 보고 계신데 알고랜드 이야기랑 뭐 USDC 이야기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긴 한데 이건 다음에 좀 그 스텔라도 얼마 전에 이슈가 됐으니까 기회가 되면 또 그때 같이 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알고랜드 패스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달러 넘는 기금을 조성을 했었는데 그 기금을 조성하고 나서 대표가 나갔어요. 근데 그 이 대표가 되게 유명한 대표거든요. 골드만삭스 바이스 프레젠트 출신이었는데 헤데라이시 그래프에서 대표로 CEO로 있다가요. 지금 나가서 이제 다른 데 가버렸습니다. 기금을 모은 다음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한창 동안은 뭐 유튜브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나갔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보려니까 그 이유는 솔직히 잘 다들 모르더라고요. 헤드라이시 그래프의 공식 커뮤니티 텔레그램 방에 가서도 제가 물어봤는데도 아무도 그 답을 모르더라고요. 왜 나갔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디지털 커런시 그룹하고 또 블랙타워 캐피탈이라는 데서 투자를 받는데 여기도 되게 유명한 데거든요. 여기서 또 투자를 받았었는데 이 블랙타워 캐피탈을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CIO예요. 셰프 인베스터 오피서. 이 사람이 그 헤드레시 그래프에 이제 투자를 했지만서도 또 헤드레시 그래프의 어드바이저로서도 또 활동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하고 자기가 또 어드바이저도 하는 겁니다. 브레타워 캐피탈 홈페이지도 여러분 보이시고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잔틴 장애 허용 이것 때문에 사실 헤드라이시 그래프가 좀 유명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보시면 이게 사실 가장 많이 쓰였던 게 제가 좀 왜 헤드라이시 그래프 처음에 보잉이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보잉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때 이 비잔틴 장애 허용 문제 이 자체가요. 보세요. 비트코인 이전까지 컴퓨터 공학에서는 비잔틴 장군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장군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도 잘못된 메시지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전체를 다 어그러뜨릴 수 없죠. 하지만 전체 시스템을 돌아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만약에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여러 개 달아놨는데 이 카메라가 전부 다 100% 완벽하게 돌아갈 리가 없죠. 저도 이 자율주행 전문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센서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서로 오버랩 돼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쳤을 때 만약에 하나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 전체를 폐기할 수는 없죠. 그러면 얘를 아예 버려버리고 나머지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접근 방식이 항공기 항법장치 분야에서 처음 적용이 되었다. 항법장치는 항공기 위치를 제공하는 계기인데 이것이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항공기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이 항상 올바르고 같은 정보를 보내야 한다. 이때 한 센서라도 다른 정보를 주게 된다면 재빨리 다른 센서와 비교해 어느 값을 따질지 결정을 해야 되므로 비잔틴 장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잔틴 장구 문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제 이걸 쓴 게 처음으로 썼던 게 항공기 항법 장치인데 이 사람이 이 CTO거든요. 그 헤드레시 그래프 CTO예요. CTO가 전에 있었던 곳이 보시면 미 공군 아카데미에 있었고 킹 압둘라 과학기술대학에서 컴퓨터 과학 교수 그리고 미 공군 사이언스 스페이스 연구센터 같은 공공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그러니까 미 공군하고 일을 좀 했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드 구성원들 보면 보잉이 있잖아요. 보잉. 그래서 이게 보잉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건가? 항법 장치 때문에 있는가?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거. 구글도 여러분 자율주행 기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LG전자거든요. LG전자가 이게 여러분 현대차랑 협업하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LG전자 차량 전용 가전제품에 LG전자 있고요. 제 네모박스를 좀 더 쳐놔야되는데 여기도 있어요. 차량 내부 연결 시스템에 LG전자, LG U 플러스 있고 자율주행 기술에도 LG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기 항법장치, 비잔틴 장애 허용, 헤드레시 그래프 그래서 LG전자가 관심을 가져가지고 여기도 노드 구성으로 참여를 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술 제휴 뭐 나중에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구글도 지금 뭐 여러 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텔레콤 기업들이 좀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도이치텔레콤도 있고요. 타타 커뮤니케이션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5G 시대가 맞물리면서 자율주행 시대와 통신사들의 또 그런 결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LG U 플러스도 같이 지금 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빠르고 그냥 대충대충 처리해서 일단 빨리 가는 거. 일단은 빨리 가는 거. 블록체인보다 더 빨리 가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시 프로토콜이니까요. 물론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은 순간순간에 빨리빨리 판단 내려야 되는 이제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구성원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도 한번 의견 여쭈어보고 싶네요. 댓글 달아주시면 서로 도움될 것 같고요. 헤데라 의식부 뭐 나쁜 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작 나쁜 말은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사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작년 10월 25일 업비트 상장할 당시에 국내에서 120억 원 규모로 토큰 판매 사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자세하게 보시면 가운데 브로커가 껴는 거예요. 껴서 업비트 상장 때 이걸 이제 넘겼을 때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많은 토큰들이 여러분 이미지가 깎였던 게 그 코인이 잘못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 고래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 코인을 엄청 샀는데 이 고래가 장난치면 이 코인 프로젝트가 잘못된 겁니까? 물론 그렇게 고래가 횡포하게 놔둔 것 자체도 뭐 방관한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메인은 이거겠죠. 메인은 얘가 잘못한 거겠죠. 그리고 상장회사가 있는데 고래가 장난쳤다. 그럼 상장회사가 잘못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요즘 되게 많아요. 요즘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전혀 관련 제3의 뭐 채굴 코인, 제3의 서비스 코인, 제3의 다단계 코인들이 이 해당 코인을 가져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소비자들을 우롱한 케이스가 되게 많죠. 그럼 소비자들은 누가 잘못했다 생각했습니까? 얘가 잘못했다 생각했죠. 최초에 만든 사람.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헤드레시 그래프의 지금 뭐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어떻게 될까 좀 찾아봤는데 솔직히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뭐 여러 개를 저도 찾아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노드를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게 뭐 이런 우리가 누구나 아는 비즈니스 모델이고 여기도 이제 그런 걸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비교를 했고 이제 뭐 3세대라고 이제 자기네 표방하는 헤드레시 그래프 주장이고요. 이것은 네트워크가 공격을 당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역치를 이제 허용하냐, 이제 그런 트레스홀드를 이제 허용하냐, 뭐 그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제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총 공급량과 이것이 앞으로 몇 개가 풀려서 우리에게 피해가 얼마나 올지 안 올지, 우리가 가격 승부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총 발행량조차도 모르시고 그냥 단가만 보고 싸다고 아직도 사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시총을 보셔야 됩니다. 시총. 그리고 현재 돌고 있는 유통량을 보셔야 됩니다. 이건 가장 코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니 모든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이런 상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풀릴 양에 대한 이거 이제 표인데요. 어렵죠. 뭐 사프트라는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사프트는 또 뭐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플 어그리먼트 포 퓨처 토큰스라고 해가지고 미래 토큰에 대한 단순 계약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SEC에 대해서 그 증권거래법을 좀 준수하기 위한 이런 판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좀 안전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있다 보니까요. 규정을 지켜야지 나중에 규제 때문에 실패하는 케이스가 없겠죠. 총 아까 500만 개라고 말씀드렸죠. 이 500만 개가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 그 레이시오를 보고 계시고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간단한 거 이겁니다, 여러분. 2018년 8월 24일 그 네트워크가 런칭된 이후로 매년 지금 앞으로 풀릴 그 토큰의 계획을 보고 계신데요. 최초로 풀렸을 때 3.6% 이니셜 릴리즈를 시작으로 해서 4%, 13%, 18, 23, 27, 32, 34%를 앞으로 릴리징 해가지고 이제 계속 갈 것이란데, 내년을 보신다면 한 18% 정도 더 좀 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아셔야 될 게 여기 적혀 있죠. 코인을 분배하는 거, 릴리징을 하는 거, 코인을 판매한다는 건 또 아니다라는 걸 강조를 해놨네요. 자, 여러분 좀 어렵죠. 이게 좀 생소합니다. 가시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가장 저는 생소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블록체인에 대한 그 통념을 깨는 것이라서 과연 이것이 옳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찌됐든 코인베이스에서 시장을 검토할 것이다라는 그런 블로그를 이제 올렸으니까 그래도 코인베이스가 더 훌륭하겠죠. 개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관이 생각하는 게 더 훌륭할 테니까. 그래도 과연 어떠한 의도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따라와 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뭐 사는 것도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이것이 미래의 또 차세대 또 블록체인 다음에 그것을 얘기한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 블록체인조차도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어렵지만 그래도 좀 배울 만한 게 뭐였냐면 리브라 프로젝트랑 이 헤데라 해시그래프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구성, 그 클레이튼의 구성 이런 대기업들의 구성 자체가 이제 하나의 포맷으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인상이 깊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양질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